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전역자 시리즈들을 이어가보며 올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번에는 23 드래프트 중 희망이 보였으며 상무에서의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았던 두 투수를 살펴봤죠. 오늘은 그에 비해 큰 기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어쩌면 돌아오자마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작년 드래프트 3인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24 드래프트 11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던 발빠른 우투자타 외야수 유재모 선수입니다. 장타 능력은 없지만 대학 시절 3루타가 2루타보다 많았을 정도로 타격과 발에 강점이 있는 선수로 배달 트리오와 비슷한 툴을 가진 선수인데요. 2년제인 동의과학대 출신으로 대졸치곤 나이면에서 그리 큰 제약이 있는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고교 시절에도 한 차례 부상을 당했었고 대학 시절에도 첫 해를 부상으로 날리며 대학 시절 1년 기록에 끝일 만큼 표본 자체도 많지 않은 선수인데요. 그렇게 장타 없는 발빠른 외야수라는 우선순위가 낮은 포지션에 속할 뿐더러 이렇게 표본이 많지 않고 부상 이력도 있다는 점에서 11라운드라는 끝순위 지명을 받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돼서야 김동혁과 장두성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유재모 선수도 잘해줬다면 분명 기회가 왔을 테지만 몸이 덜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건지 부상이 다시 도진 것인지 작년 2군에서 딱 한 타석 소화와 도루 실패 하나가 끝으로 프로에 와서 뭘 보여준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7월에 곧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하며 일단 군 문제 해결을 우선시한 것 같은데요. 11라운드라는 최하위 순번은 언제 이 선수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순번이며 첫 해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났다는 점과 이제 김동혁, 장두성까지 터지면서 중복 자원이 많이 있으며 특히 부상 이력과 2년이라도 대졸인 점까지 생각하면 내년 4월에 전역한 이후로 바로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선수 생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동의과학대 지명자들이 꽤 많아서 몰랐는데 그 동의과학대 출신 첫 프로 선수가 바로 유재모 선수입니다. 언제든 최초라는 명성에는 그만한 무게가 있죠. 그렇게 동의과학대 최초의 프로 선수인 유재모 선수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휴식일에도 몸을 잘 만들고 준비를 잘 하며 반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유재모 선수. 다음 선수는 24 드래프트 10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던 서울 자동차고 최초로 프로 진출에 성공한 우투수 전하원 선수입니다. 전하원 선수는 평속이 140대 초반이며 제구도 기복이 심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삼진 능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0라운드라는 늦은 순번이긴 하지만 결국 지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증속과 제구라는 이중과제가 있는 만큼 키우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이런 평을 받은 최하위급 순번치고는 무난했던 데뷔 첫 해를 보낸 선수가 되겠습니다. 2군에서 2경기 나오면 3점대 ERA를 기록하며 2군에서의 큰 기록뿐이긴 하지만 10라운드에 데뷔 첫 해치곤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할 수 있죠. 다만 삼진과 볼넷이 비슷할 정도로 볼넷이 고교 시절 때와 비교했을 때 적어지긴 했지만 강점이던 삼진 능력도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안타도 적게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프로에서 통할 구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최고 140 중반대까지 던졌고 고교 때보다도 볼넷이 적어졌다는 점에서 1년 만에 증속과 제구라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냈다는 점은 분명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왜 위기의 선수로 분류했냐? 일단 10라운드라는 최하위급 순번이 걸리고 현재 롯데에서 방출되는 선수들을 보면 2군 성적이 좋더라도 구속이 안 나오거나 제구에 큰 문제가 있어 1군에서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과감히 방출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 점에서 평속도 아닌 최고 140 중반을 던지는데 여전히 제구에 어려움이 있는 10라운더를 보면 2026년 복귀 이후 뭔가를 바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첫해 2군에서 성적이 좋았음에도 1군에 한 번도 못 올라온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전히 투수가 부족한 롯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수를 한 번쯤은 써봤어야 하지 않았나 싶지만 분명 못 썼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로 군대 전역 직후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과감히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전하원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잘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 몸을 잘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하원 선수는 돌아온 후 5월에 복귀하여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역시 무엇이든지 최초의 인물은 멋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자동차고 최초의 프로 선수가 롯데로 왔는데 그런 명예로운 선수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전하원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전하원 선수. 다음 선수는 24 드래프트 6라운드에 지명을 받은 휘문고 출신 좌투수 박성준 선수입니다. 사실 박성준 선수는 6라운드라는 지금까지의 선수들보다는 높은 순번의 픽을 받긴 했지만 당시 좌투수가 너무 부족했던 롯데의 상황이었기에 얼리픽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을 정도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픽이 되겠습니다. 자완투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낮은 평속 140 초반대의 구속으로 구속보다는 던지는 공들에 각이 좋다는 평을 들었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제구도 안정적이진 않은 편이고 무엇보다 공식 기록이 고3 1년이 끝인 선수로 여러 불안 요소도 있으며 이래저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6라운드에 뽑힐 정도인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도 딱 1년뿐이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슬라이더의 각은 정말 끝내준다고 하며 가능성을 보고 픽한 만큼 기대를 해보자고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런 박성준 선수는 데뷔 첫해 공식 기록은 2군에서 9.1이닝 던진 것이 전부인데요. 그러면서 6점대라는 높은 ERA를 기록했고 볼넷이 거의 삼진의 2배 이상 차이 나며 구위도 제구도 무아웃 하나 강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바로 입대를 선택한 것인데요. 프로에서 바로 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긴 했지만 2군에서마저 삼진 볼넷 비율이 박살이 나면서 오히려 앞서 살펴본 신라운드 전화원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성적을 거뒀죠. 당시 롯데가 자원이 없어서 좌완이라는 점만으로 급하게 뽑은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롯데가 정현수와 홍민기, 송지현까지 있는지라 좌완이라는 희소성 하나로 밀어붙이기에는 이전보다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6라운드에 뽑혔음에도 올림픽 이야기를 들은 선수가 강점이 좌완이라는 점밖에 없다는 것이라면 오자마자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박성준 선수 역시 군대에서 준비를 잘하며 돌아오자마자 잘할 수 있도록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선수는 6월 1일 저녁 후 복귀로 앞서 살펴본 두 선수에 비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좌투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순번까지 해서 본인만의 무기로 어느 정도 쓸만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박성준 선수. 이처럼 오늘은 군대 다녀온 직후 바로 보여줘야 하는 위기의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단 군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1년 정도 하다가 군대를 가는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가기 전 보여준 게 없는 하위 라운더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바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전역 직후에 방출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쩌면 이 선수들에게 2025년은 본업인 야구가 잠시 떨어져 있으며 입지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불안정을 느꼈을 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2025년 롯데처럼 말이죠. 시작은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 이걸 가을 야구를 못 가 할 정도로 충격적인 후반 하락세로 7위로 시즌을 마감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시즌 끝날 때까지는 롯데의 가을 야구에 대한 설레발을 치기 힘들어질 테고, 그러면서 올해처럼 페이스 좋았던 해도 가을 야구를 못 가면 앞으로는 과연 갈 수 있을까? 라는 팬으로서의 불안감도 생기죠. 분명 이건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구단 내 모든 인원들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살펴본 세 선수를 포함해 롯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2025년은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사람을 처지게 만들었던 한 해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야구가 아니어도 2025년이 유독 힘들고 처졌던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늘 내년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위기인 세 선수가 그 위기를 벗어나며 잘해주길 바라며 곧 올 내년엔 이 세 선수들을 포함하여 롯데나 저나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불안정한 삶 대신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뤄지는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올해 들었던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모두 떨쳐내고 내년엔 롯데도 선수들도 우리도 모두도 잘 될 거라 생각하며 서로를 응원해주는 한 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내년 새로운 시작이 희망차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